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24년 9월 2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9월 20일 상한가 급등 주시죠.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계속 종목을 말씀드렸지만은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상승하는 것들, 그 다음에 걔네들이 움직이는 것들 초입에 대부분 좀 알려드렸어요. 모비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상승할 때 얘도 이슈가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삼성 서울병원에서 양성자 활용해서 암 치료를 할 때 1초 만에 끝난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FN 가이드 같은 경우도 요것도 계속 상승할 때 말씀드렸고, 특히 JW 신약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원래는 JW 중해지약으로 이슈가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JW 신약이 처음 올라올 때, 이건 JW 신약이 올라오는 건 JW 중해제약이랑 관련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상한가까지 갔고, 이것 때문에 JW 홀딩스, JW 중해제약까지 움직임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아마 뭐 크게 드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들이 움직일 때, 처음에는 이슈가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살금살금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슈나 뉴스가 딱 터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확 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종목이 올라오는 것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종 세트라는 걸 차트를 종목 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올라오는 종목들만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종목들 다 중간에 걸리는 거예요. 바이오 인프라도 그랬고 FN 가이드.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시면 뭐 매매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자, 미중신은 비컷 릴레이의 피로감의 숨고르기인데 다우는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감이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미국장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장부터. 네, 미국장 한번 보죠. 자, 미국장 같은 경우는, 다우뉴스 산업지수는 오늘, 최고점을 돌파를 못했네. 그죠? 최고점은, 어제가 최고점이었고, 최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6% 마이너스인데, 역시나 얘도 오늘 쭉 빠졌다 꼬리 달고 올라왔거든요. 계속 꼬리 달고 올라온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니까, 나스닥도 조만간 신고점 한번 돌파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신고를 치고 살짝 밀렸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래서 미국장은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나라장이죠. 자, 미국장이 급등을 했는데,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갭으로 떠서 상승을 하다가 최고점 찍고 빠져버렸습니다. 그쵸? 선물의 변동성은 어제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충분히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침에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매수 매도가 번갈아 나오다가 여기서 매수, 요거 매도,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매수, 여기서 이제 오후장이 되면서 점점점 시장이 안 좋아졌죠.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시장의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글쎄요, 이 정도면 그냥 뭐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추세를 한번 보시자고 말씀드렸죠. 추세를 보면,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그죠? 여기서 다시 매수 신호.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신호. 그 다음에 쭉 해서 여기서도 매도, 요것도 매수. 여기 매도. 그죠? 매도, 매도. 그러니까 고점에서 계속 신호가 정확히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이용하시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매수고요. 요거 매도. 그죠? 이제 추세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 매수, 여기서 계속 매도. 하방으로 계속 밀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매도.
추세라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해서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고점에서 이제 일단 물량이 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하방으로 보이죠. 이 추세를 못 돌린 거예요, 결국엔. 이 추세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하방 끝까지 가져간 겁니다. 여기서 돌리려면 강하게 매수를 해오던가 아니면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수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는 0.49% 플러스에서 마감은 됐지만, 문봉을 만들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9%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매도를 치면서 추세를 갖다가 계속 상방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세게 올라왔던 종목들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양성자를 활용해서 암 치료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는 혈액암, 표적, 치료제 처방, 재발 예측, NGS 제품 진단 제품을 갖다 출시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어쨌든 바이오 관련한 종목 올라온 거고, 하이트로는 말이 필요 없죠. 지금 벌써 또 상가나 했더니 저점에서 또 상가나 그랬더니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밀렸다가 다시 저점 찍고 상한가 올라오는 거 봤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전일 상한가 풀렸을 때 단타 치신 분들도 꽤 많이 먹었죠. 그쵸? 요거는 신약 개발 관련된 것도 있지만은 최대주주 변경 관련한 이슈고요. FN 가이드 요거 올라올 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M&A 이슈, 적대적 M&A 이슈. 김근호 전 대표 경영권 분쟁 참여한다는 뉴스. 바이오 인프라는 자동화 시스템 기반 CRO 시장에서 선두를 두각을 나타낸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거 있었고, JW 신약 같은 경우는 황태형 교수가 캔서 문샷 위암 주도 한다는 것 때문에 그거 관련한 JW 신약이 움직임 나온 겁니다. JW 신약, JW 홀딩스, JW 중해제약까지 전부 다 튀었는데 결국엔 다 무너졌고요. JW 신약도 상한가가 무너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미증시는 B컷 LLA 피로감의 숨고르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한가 간 종목들 보겠습니다. 모비스. 자, 삼성서울병원에서 양성자 활용 암치료법 진행한다. 요것 때문에 지금 뉴스 나오고 급등을 한 거죠. 뉴스 나오기 전에 일단 3종 세트에 걸리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뉴스가 없었는데 뉴스가 나오중에 나온 다음에 확 올라왔어요. 엔젠바이오 혈액암 표적 치료제 처방 및 재발 예측, NGS 진단 제품 출시, 하이트론 주식 양수 양도, 그 다음에 DGP. DGP가 대한 그린 파워더라고요. 대한 그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이죠. 해리스 부통령 친환경 정책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고, FN 가이드는 경영권 분쟁 참여,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에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요. 바이오 인프라 자동화 시스템 기반을 CRO 시장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 뉴스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고, 영풍정밀은 말이 필요 없죠. 영풍 고려해요. 얘네 둘은 이제 밀렸는데 영풍 정밀은 계속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요것도 중간에 한번 살짝 풀렸다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잘 대응해서 수익 내시고요. 얘네들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주가가 확 올라오니까 경영권 분쟁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하면 확 주가 올라오는데, 이것도 솔직히 조사를 해봐야 돼요. 미리 선취매를 하지 않았나. 미리 계속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경영권 분쟁에 참여한다 뉴스가 딱 뜨고 그 다음부터는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이렇게 상한가를 갔고요. 자, 오늘 기관과 개인이 같이 매수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기관에서 30만 주, 외인이 15만 주를 매수했는데,
꼬리를 달고 떨어졌어요. 그쵸? 예, 시간에도 좀 밀리고요. 어쨌든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JLB 바이오. 예, JLB 바이오 이거 중간에 이슈 있었는데. 그죠? 이슈 있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팍 튀었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거 기관에서 13만 주, 외인이 12만 주, 예, 매수를 했습니다. VT 이거 계속 기관에서 매수하는 종목이죠. 기관과 외인 계속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에서 13만 주, 외인이 12만 주를 매수를 했네요. VT도 저점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고, 요것도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이거든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VT도. 예. 현대로템 말이 필요 없죠. 기관 외인 싹쓸이 종목이에요. 지금 3일째 기관과 외인이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이 사면 일단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죠. 요것도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매수를 하고 30만 주, 외인이 6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항상 시간으로는 이렇게 밀리더라. 그죠? 네. 여기서 지금 봐야 될 종목은 뭐 VT 같은 종목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보시고, 현대로템이나 LG 디스플레이 그런 거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보고 계신 분들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2024년 9월 20일 외인기관, 예, 수급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S&T 오늘 크게 올라온 종목들 많죠. S&T 다이나믹인가요? 예, 아침에 기관과 외인이 한꺼번에, 특히 기관이 외인이 한꺼번에 사는 종목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예, 바닥에서 쫙 올리죠. 요거는 기관에서 6만 주 정도, 외인이 14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 아침에 수급이 계속 들어온 거, S&T 다이나믹 움직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바이오. 넥스트바이오도 이것도 요즘 신규 상장주로 외인들이 매물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관에서는 좀 매도를 쳤고, 외인이 10만 주 정도 매수했네요. 아침에 세게 올라온 거고. 이거 미친 종목이죠. 유한양에. 와. 유한양이 20%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습니다. 기관의 외인들이 90만 주를 매수했어요. 더 가겠죠. 그죠? 5% 밀리긴 했지만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유한양은 앞으로 얘는 얼마나 더 갈까요? 예, 지난번에 계속 빠져서 예, 조금 뭐 했었는데 한 방에 올려버리네요. 한 방에. 그죠? 네. 퓨처캠. 예, 퓨처캠도 13%, 외인이 13만 주. 작정하고 산 거죠. 그쵸? 자, DI 동일. DI 동일도 요것도 외인 기관이 좀씩 매수를 하는 거는 보고는 있었는데, 오늘 외인이 14만 주 샀네요. 8%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예, 거래량이 지금 얼마예요? 30만 주 정도. 예, DI 동일은 못 봤습니다. 예, 리가 캠바이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많이 매수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신고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예, 8%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런 것처럼 예, 외인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작정하고 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S&T 다이나믹이나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저도 중간에 유한양행 한 7, 8%에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움직임 나올 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그 유한양행 예, 많이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튈 때 들어가면 먹는다. 예, 튈 때 들어 먹는다. 다음에 또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개월 고점 돌파 종목들 한번 볼까요? JW 신약. 자, JW 신약은 처음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말씀드린 다음에 JW 신약 올라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갭으로 떠서 그냥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스트레이트로 갔고, 얘가 가면서 JW 홀딩스가 움직임 나왔고요. 지금 JW 홀딩스도 겁나 세게 치고 2차 흐름까지 순식간에 가서 1차 흐름에 2차 흐름까지 순식간에 갔다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오후장에는 박살이 났죠. 네, 오후장에는 박살이 났고, 얘랑 그다음에 JW 중해제약. 네, 얘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가 간 다음에 움직임이 좀 적었어요. 그때 얘가 들어가서 여기서 예, 정리를 하고,
뭐 계속 밀리면서 중간에 JW 신약 상한가도 한번 풀렸죠. 그러면서 밀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물리면, 이슈에 이렇게 물리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익이 났을 때 뭐 손절을, 그러니까 이익절로 해서 꼭 챙기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다보링크. 다보링크도 이것도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좀씩. 발견하는 즉시 말씀드리긴 하는데 계속 패대기 쳐요. 조금만 뭐 하면 패대기, 얼음대도 패대기. 그러니까 좀씩 올라오니까 이런 종목은 실제 단타치기가 좀 어렵죠. 녹십자 웰빙 얘도 마찬가지. 수급만 들어오면 짧게 먹고 빠지지 못하면 물려버려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반등 나오고, 올라왔다 반등 나오고, 올라왔다 반등 올라오니까 이거 또 반등 나오겠지. 그래서 버틴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빠진 게 거의 10% 가까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죠. 물론 올라왔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만 못 올라오는 종목들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짧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오후장에는 밀렸고요. 시간으로는 조금 올라왔네요. 자, S&T 다이나믹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인이 14만 주 매수한 종목이고요. 넥스트 바이오, 이것도 웨인 기관 같이 개인이 좀 매수를 했어요. 넥스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도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신규 상장주 치고는 지게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보면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가면 거의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침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IT센까지 보죠. IT센도 그냥 꾸준하게 올라와서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아유야, 이거는 참, 이거 아침에 보기도 했고 뭐였는데, 물론 오후장 돼서 무너지긴 했지만, 야, 이거 대박이에요. 그냥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IT센 뉴스 없죠? 뉴스 있었나요? 뉴스 없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IT센이 여기서 보면 20일 날 좀씩 올라오다가 50분에 VI 걸리고, 왜 50분에 VI 걸리고 그 다음에 쭉 좀씩 그냥 상한가, 그 다음엔 패대기. 무섭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볼 거는 뭐 S&T 다이나믹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4년 9월 20일 상한가 급등 주시죠. 테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비스부터 한번 보죠. 자, 모비스가 뉴스 같은 게 조금 늦게 떴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11시 5분에 처음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실제 뉴스가 뜬 거는 11시 9분에 떴죠. 그죠? 제가 요거 말씀 1초면 암치료, 양성자 치료, 신기원. 그래서 양성자 치료 관련한 걸로 해서, 양성자 치료, 뭐 중입자도 마찬가지고, 양성자 치료도 같은 얘기죠. 근데 얘가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안 나왔고 9분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뉴스 뜨자마자 말씀드렸는데, 뉴스 뜨자마자 얼음 들어갔고 여기서 살짝 밀렸다 다시 상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뉴스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처음에 올라올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 때는 뉴스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엔젠바이오. 아이고야, 엔젠바이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엔젠바이오 수급 들어옵니다. 확 들어왔죠. 패대기 나왔죠. 그 다음에 2차 수급.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분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달잖아요. 근데 이거 중간에 음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자, 장중에 이렇게 이제 양봉이 떴어요. 장중에 이렇게 양봉이 떴는데, 양봉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봉으로 해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양봉이 나오는데, 이렇게 윗꼬리 달고 빠지면 요 상태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더 이렇게 밀어버리면 음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응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와가지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지금 아까 같은 이렇게 꼬리를 달고, 그러니까 양봉 꼬리죠. 양봉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 그런 거보다 하는데, 실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밑으로 6%니까 한 2% 저가가
네, 마이너스 2.3%니까 2.3%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버텨도 되지만은 일단 챙기는 게 맞아요. 이 계속 꼬리를 단다는 얘기는 밑에서 강하게 음봉이 됐다가도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실전에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단기 매매를 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혈액암 표적 치료제 처방. 네. 자, 혈액암 표적 치료제. 요거 적어 놓는 게 좋겠죠. 자, 재발 예측 NGS 제품 출시하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요. 하이트론. 야, 하이트론이 대박이었어요. 자, 이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상 풀릴 때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상한가 풀린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매질을 했긴 했지만 장 시작해서 빠졌다가 여기서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야, 올라오는 거 봤는데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얘네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쵸? 요거는 신약 개발 관련한 거. 이제는 이제 끝물이겠죠.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 거예요. 그쵸? 네, 2,000원도 안 하는데 800원짜리가 4,500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미친 듯이 올라왔는데 내일도 이제 움직임 활발하겠죠. 그죠? 월요일 날도 활발하겠지만 결국에는 손바뀜이 정확히 일어났다고 그러면 더 갈 거고 안 그러면 예, 무너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DGP 대한그린파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 해리스 부통령 친환경 정책 관련한 종목, 풍력 관련한 종목이죠. DGP 상한가 들어갔는데 얘도 하다가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죠. 얘도 중간에 많이 팼어요. 한 4~5% 음봉으로 팼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네. 자, FN 가이드. 요거 제가 올라올 때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얘기를 해줬죠. 1차 한번 얘기해 드렸고 여기서 2차 때 빠르게 올라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는 특히 적재적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는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는 한번 터지면 이제 점점 위로 갈수록 물량이 말라버리죠. 그러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은 이슈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적대적 M&A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적대적 M&A는 이제 이쪽에 물량이 있을 거예요. A팀, B팀. 그죠? A팀, B팀 물량이 있을 거예요. A팀, B팀. 그러면 이제 A팀이 원래 그거고 B팀이 이제 적대적 M&A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럼 A팀도 원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살 거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나 아니면 또 삼자에서 시장에서 이게 시장이에요. 가운데 있는 게 큰 게 시장에서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시간을 나서 예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날라갔던 게 경영권 분쟁이죠.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건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바이오 인프라는 참 이건 어렵더라. 지금 보면 아침에 툭 튀고 지금 확 올라왔다가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6~7% 빠지는 거거든요.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5%, 6%. 여기도 마찬가지 6%. 여기도 마찬가지 6%. 여기도 고점에서 요거는 5%, 4%. 그죠? 이게 무슨 얘네들은 6%대 항상 이렇게 올리는 그런 세력들인가 봅니다. 6%맨인가 보네요. 바이오 인프라 요것도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먹으면 요런 규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알면 먹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JW 신약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으로도 많이 밀렸고요. 상한가 쳤다가 마지막에 밀려버렸는데 황태영 교수가 미국 암 정보 프로젝트 캔서문샷 위암 연구 주도 소식 관련해서 QSI와 항암 치료 세포 치료제 공동 연구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JW 중해 제약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해서 저는 여기서 이 한참 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안 움직이다가 JW 신약으로 움직이고 JW 중해제약도 움직였죠. 다보링크. 엔비디아 무선 링크 최적화 엔비디아 AI 시리얼 발표. 얘네가 뉴스가 뜬 걸 보긴 했는데 엔비디아 뉴스로 움직임이 나온 건 봤거든요. 근데 상승, 그죠? 없어졌다. 뉴스 없어졌네요. 예. 요거, 예. 엔비디아 AI 에리얼 발표, 예.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 웰빙. 녹십자 웰빙도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대 양봉이 치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패대기. 또 치면 무너지고. 뭐 이거는 뭐 일상생활이니까 예,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쵸? 태반주사제 라이넥주 중국 승인으로 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 다이내믹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면전으로 방위 테마로 올라온 거네요. 어쨌든 요거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거 아까 확인하셨죠? 예.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도 매수하면서 방위산업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넥스트바이오. 자, 넥스바이오 메디칼 하부 위장관 출혈 치료 효과 입증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으로는 밀렸습니다. 넥스바이오는 뭐 오전에 예, 크게 올라온 종목이죠. 그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단타 칠만한 거는 일단은 모비스도 괜찮고요. 예, DGP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FN가이드도 경영권 문쟁, 그 다음에 하이트로는 조금 위험하긴 한데 이것도 매력적인 종목.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024년 9월 23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이재명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에서 2년을 구형을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김동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PM풍년이 움직임 나왔습니다. PM풍년이 예, 중간에 양봉으로 올라오다가 확 빠졌다가 다시 꼬리 달고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PM풍년 김동연 관련한 종목 그죠? 예, 김동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상한가 들어갔고 정치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김동연 관련한 종목 SG글로벌 SG글로벌도 김동연이구나. 예, 얘도 김동연 관련한 종목으로 예, 김동연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요거는 자동차 부품주죠. 그쵸? 국영지에네. 예, 이거는 김경수 관련한 종목이라네요. 참 대단해. 예, 김경수 관련한 종목. 시간으로 2%. 자, 어쨌든 정치 관련한 종목은 단발로 보세요. 그죠? A루트. 자, A루트는 우진기전이랑 2620원의 매각 마무리 AI 등 신사업을 가속한다. 그죠? 예, A루트. 완전히 박살난 종목인데, 그냥 상한가 붙어버렸네요. 좋은 뉴스긴 한데, 아이고야. 이런 거는 함부로 들어가기가 애매하죠. 그죠? 어쨌든 우진기전을 갖다 2620원에 매각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좋은 뉴스예요. 그죠? SX 그린로직스. 자, 요거는 장중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올 때. 그쵸? SX 그린로직스 수급 들어올 때도 말씀드렸고, 장 후반에도 계속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으로 8% 올랐습니다. 자, 미국 항만노조 대규모 파업 예고. 이것 때문에 있었구나. SX 그린로직스가 왜 올라왔나 했더니 이런 뉴스가 있었나 보네요. 그쵸? 자,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면전 관련한 걸로 해서 SX 그린로직스 움직임 나왔고, 흥하에온
마찬가지 흥하해운도 해운주로 해서 6% 올랐고요. 그 다음에 대한해운 시간으로 3%, 시간 외에서 3.7% 올랐고요. 이렇게 해서 해운주가 움직임 나왔고, 해운주 움직이면 같이 움직임 나오는 종목 흥구석유, 제가 이거 장중에도 몇 번 올라올 때 말씀드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확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확 밀어버리는데, 보통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지금 고점에서 요건 별로 안 밀었네. 요것도 마찬가지. 3% 정도 계속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것들은 반등의 기미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올라와야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올라올 거라는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죠? 물론 나중에 올라오긴 했지만,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게 좋고요. 음봉 나올 딱 싶으면 일단 익절을 잡는 게 좋습니다. 자, KCTC 마찬가지 해운주죠. 물류 관련한 종목 시간으로 2.3%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석유, 흥구석유 올라올 때 항상 한국석유 같이 보시면 돼요. 2%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것들 한번 마무리할게요. HLB 테라퓨틱스, HLB 리보세라이브 임상 결과 9건을 ESM에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인데, HLB 관련한 종목들 5% 정도 올랐는데, 요것도 혹시나 움직임 나오나 지켜보시고요. 네, 요게 다네요. 네. 일단 PM풍년 정치 관련한 종목 맞긴 한데, 단타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결론 끝났으니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TX 그린로직스도 뭐 그닥, 그죠? 예. 뭐 주말에 뉴스가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본다 그러면 뭐 요 하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시장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도 좀씩 올라오고 있고, 미국장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